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10월과 11월 달은 너무 바빴어요. 업무적으로도 바빴지만은 저희 이제 군대 동기생이 10월과 11월 사이에 인사이동이 많았었거든요. 학교에 제가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물론 총동기 회장도 있고 다 이렇게 임원진들도 있지만 개인 시간을 좀 빼서 군대 동기생들의 이 취임식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동기생들이 이제 이번 보직이 이제 마지막 보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장군들도 배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기수에서 사성 장군이 나왔다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뭐 사성 장군 다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보직을 받아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근무하고 이제 아마 전역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방부대도 있고 또 후방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 취임식 할 때 마지막 보직인데 동기생들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회사 일에 많이 이제 등한시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많이 올리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즘 너무 바쁘신가요? 뭐 이런 댓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취임식 다 끝났고요. 마지막 보직도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총회만 이제 마무리하면 금년 이제 행사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부동산 채널인데 부동산 채널 영상 올린 거 업로드한 것보다 군부대 동기생들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로드하는 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도 부동산 채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평택에 쌍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로 이제 회사명을 바꾸었는데 이 쌍용 자동차가 79년부터 평택에 있었거든요. 44년간 이제 평택에서 공장에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쌍용 자동차가 이제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거죠. 관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관내에 남는 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임직원들 어떤 고용 안정 이런 부분을 갖고 평택에 다시 새로운 둥지를 트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대가 이제 앞으로 뭐 지구 단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조건이 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다행히 좋은 점은 지금 평택 인구가 59만 거의 이제 60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50만이 넘으면 지자체장이 지구 단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뭐 지금 나와 있는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쌍용 자동차 이제 이전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쌍용 자동차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동북권이거든요. 이 동북권에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 이 쌍용 자동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교통 여건을 보시게 되면 지제역에서 가까이 있죠. 지제역에서 불과 얼마 되냐면은 1.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지제 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앞으로 이 지제역 주변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교통 부분은 이제 지제역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삼성 반도체 있고 고덕 국제화 도시, 브레인시티, 그 위에 이제 송탄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택시에 예전에는 이 주변에 뭐 별로 없었죠, 도시가. 근데 쌍용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임직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되고 또 이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이제 도심이 형성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군부대와 똑같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면회 오면은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직원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평택 시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위에 동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직원 때문에 먹고 사는 상권이 분명히 형성이 되는 거죠. 예전에 두산그룹이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이 논현동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디로 갔느냐? 두산타워 동대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오비맥주 같은 경우 다 상권도
동대문으로 다 이전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쌍용 자동차가 관내에 남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주변의 상권도 같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쌍용 자동차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노후가 됐죠, 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면적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공장이 있어서 계속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증설을 해야 되는데 더 넓힐 수가 없는 거죠. 땅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틀에 딱 갇혀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 지제역, 반도체, 고덕, 브레인시티, 교통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정말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거든요. 평택에서는. 이 땅의 가치를 약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자, 이 1조 5천억,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해서 팔고, 그 부지 1조 5천억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개발비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쌍용 자동차가 국내 브랜드, 기아, 현대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코란도 하면은 정말 기가 막혔죠. 그거 지나가면은 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데 최소 면적이 30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평택시와 쌍용자동차 간에 이제 협의를 했죠. 서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자. 타 지역에서도 로비를 많이 했지만은 관내에 남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냐면은 쌍용과 평택시에서는, 평택시는 제안을 했어요. 이 서평택에 평택 항만이 있는 여기 현덕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70만 평 되거든요. 여기에 40만 평과, 그리고 이 진위 옆에, 진위가 여기거든요. 진위가 있는데 이 일대에 여기 진위 여기 있죠. 서탄 쪽으로 여기도 이제 하나 후보지로 줬고요. 포승과 서탄 쪽에 후보지가 된다면 우리 팽성도 이 미군 기지가 있는 이 팽성에서도 우리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3파전으로 들어간 거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포승이냐 아니면 서탄이냐 아니면 팽성이냐 이렇게 이제 곳으로 지금 이제 좁혀졌는데요. 이 팽성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이번에 고도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이러한 이제 어떤 제안을 지금 미군 기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요 밑에 이제 종축장이 있거든요. 성안에 이제 종축장이 있습니다. 이 종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국가 산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깝고 이 일대도 아마 또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통이거든요. 그 임직원들의 교통과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원래는 어디였었냐면은 이 자동차 클러스터 이 부분이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답이 안 나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세 군데, 여기 이제 현덕지구, 서탄, 팽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항만 배후단지, 이 항만으로 인한 배후단지가 여기 이 주변이거든요. 이런 곳에 위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만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이제 지금 협조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고요. 자, 평택시의 이 포승 쪽으로 쌍용자동차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갖춰져 있는 게 다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철 역사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 8월에 개통 예정인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제 8월에 개통이 됐으면 저도 희망을 하는데요.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철도공사에 이제 확인한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철도공사에서는 24년 8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7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1차, 2차 나눠서 하고요. 여기 이제 KTX가 들어옵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향남으로 올라가는데, 요게 KTX 노선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KTX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 안중 역사관은 KTX와 같이 서해 복선저철과 연계해서 157만 평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평택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또 뭐가 있냐면은 기존 도심은 여기 이제 있죠. 도심은 있고요. 터미널이 여기 있고요. 화양 도시 개발 이 84만 평인데 84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이에요. 이 여의도 면적만한 곳에 여기가 도시가 들어오고 그리고 서구 시대를 맞는 서구청과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도 확정이 됐고요. 다 여기 이제 아파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존 도심과 역세권과 성장관리, 화양지구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구는 지금 얼마 없는데 계속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기 만호, 희곡,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국가산단 있죠. 그 다음에 포승지구 63만 평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개발돼서 지금 여기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물류센터입니다. 이렇게.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넓은 면적으로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면은 항만 있죠. 그 다음에 국가산단 있죠. 여기 이제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러면 인천과 부산항처럼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오는 거죠. 관광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포승지구 63만 평 개발됐죠. 그 다음에 여기 현덕지구에 여기가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보상은 이미 나가 있어요. 일부는. 그리고 여기에 쌍용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서평택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이 서평택을 자동차 산업단지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30만 평 조금 넘게 여기가 이제 지금 보상이 70% 이상 나갔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관광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관광단지가. 그리고 여기 배우단지, 항만 배우단지. 관광단지 현덕지구. 여기 현덕지구가 들어올 수가 여기에 현덕지구에 쌍용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서평택은 모든 도시와 관광, 항만 배우단지, 산단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자동차 클러스터, 포승지구, 현덕지구, 관광단지, 배우단지, 역세권 개발, 화양지구 여러 군데가 있지만 쌍용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서평택으로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천지개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쩌면 여기가 이제 신영리 일대가 이게 시가와 예정용지로 이제 될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죠. 이 신영리 일대. 여기도 한 40만 평 되는 거고요. 30만 평 좀 넘죠. 여기도 30만 평 좀 넘는 거죠. 여기도 30만 평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포승과 현덕지구 사이에 여기 신영리 여기와 여기 다 30만 평 이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연결돼 가지고 들어온 이 도로가 서부도 3거리까지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부도 4거리가 됩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앞으로 서평택의 교통의 요충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곳에 쌍용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교통의 요충지에 쌍용자동차가 들어와서 뭐 항구 가까우니까 항만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물류를 또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통 여러 가지 도심이 형성되고 산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광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24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8년 이후부터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쌍용자동차가 지금 부지 이전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해야만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쌍용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서평택에 이만큼 개발이 이슈가 있고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여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일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서평택이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의 임직원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평택의 이 포승업의 장점은요. 이 항만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KTX 전철, 그 다음에 복선전철, 뭐 신도시 뭐 다 들어와 있죠. 여기에 쌍용차 들어온다면 화양지구가 커버할 수가 있죠. 예, 기존 도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거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바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지 이제 경기도와 이제 협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59만, 약 60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이 되면은 지자체장이 바로 그냥 결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발전, 여기가 동북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북권, 그리고 서북권, 이렇게 두 개의 큰 도심으로 가는 부분에 핵폭탄을 여기다 떨어뜨려 준다 그러면은 균형 발전 차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의 지구 중심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여기 진이 아닙니까? 예, 진이 하나, 그리고 여기 청북이 이쪽이죠. 예, 청북, 그 다음에 팽성, 이렇게 지구 세 개의 지구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개의 큰 도심과 세 개의 지구 중심으로 균형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쌍용자동차가 여기 있는 곳에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가려면은 면적은 30만 평 이상이어야 되고, 교통도 있어야 되고, 신도시라든지 도심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을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포승 쪽, 현덕지구 쪽 이 일대 아니면은 신영리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기정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서평택의 수많은 개발 사항 중에, 이 많은 개발 사항 중에 포승으로 쌍용자동차가 이전한다 그러면요, 서평택은 항만, 관광, 물류, 산업, 교통, 신도시, 기업이 몰려있는 항구 도시로서의 급부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서평택을 기대해 봅니다. 쌍용자동차는 이 서평택에 입주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쌍용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왜? 경쟁력을 놓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